네, 이번 시간은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든든한 두 분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CMI 연구소의 전미혁 대표님,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이분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 예. 우리 신현종 대표는 또 2주 만에 오셨어요. 아,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먼저 화면으로 이분들이 준비해온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라이벌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예,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이벌이라는 그 말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테죠. 하지만 그 안에 의미 부여를 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라이벌이란 말은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이런 경쟁 상대다. 저희가 이렇게 쉽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이 상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자기보다 상당히 아랫 사람들을 이렇게 경쟁 상대로 삼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저희가 보통 경쟁 상대로 삼는 분들은 자기랑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그 이상의 어떤 그 실력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라이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우리가 라이벌이 있어야 발전한다. 이거 서로 사실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적수로 만들 건 없지만 또 원래 의미처럼 좀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두고 싸운다 이런 의미처럼 취업이라는 이런 그 취업 성공이라는 것을 두고 서로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져라 해서 오늘 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정말 라이벌 하면 뭐니 해도 이 스포츠에서의 경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그런 관계. 또 그다음에 또 우리 연세대와 고려대와의 그런 그렇죠. 어떤 관계. 피팅이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축구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호나울두와 메시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피겨 스케이팅 할 때도 이 김연아 선수 그 아사다 마오하고 아사다, 또 예. 경쟁 관계 이렇게 이제 라이벌로 얘기가 되곤 했는데요. 네네. 서로 눈을 흘기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사는 이유,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그래서 라이벌 간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네네. 이 라이벌의 어원은 원래 리버, 즉 강이라는 것에서 이제 비롯이 됐어요. 그래서 네네. 라틴어의 리발에서 나온 건데요. 강의 주인이 원래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강을 서로 사이에 두고 부족들끼리 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식수원을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얼마나 이제 치열했는지를 안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뭄으로 사실 이제 강물이 마르거나 오염이 되면 사실 양쪽 부족이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부족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공동의 운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상적인 라이벌의 관계는 어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로 경쟁이 되지만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또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도 어느 한쪽이 급격하게 힘을 이렇게 기울게 되면 다른 한쪽도 노력하고 성장할 동력을 동시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라이벌의 관계, 우리 취업 활동에 있어서도 라이벌이 필요하고 이 라이벌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이벌이 있어야지 발전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우리 두 분은 라이벌이 있으신지 일단은 두 분은 라이벌은 아니시죠? 남매잖아요, 남매. 예? 네. 라이벌이 있으세요? 네, 우리 재건 MC도 동감하시겠지만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이제 운전을 할 때 앞에 가는 차가 다 라이벌이었었어요, 한때는. 예. 아이고, 그런 참.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어느 정도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좀 이제 같이 좀 처지지 않게 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취업 정보나 이런 취업 컨설팅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와 같이 비슷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올리는 글이나 이런 웹사이트, 블로그 이런 SNS에 관련된 곳들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항상 이렇게 좀 혼자 경쟁하듯이 좀 비교하면서 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의하면서 또 책 쓰면서 또 저자 활동하면서 칼럼 쓰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 동종업계 분들이 아무래도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신선한 자극을 얻는다,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이벌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또 이제 굉장히 그 존재 자체가 신선해지더라고요.
두 분 대표님이 어떠세요? 이것도 어느 궤도에 오르시니까 저런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네네. 분도 라이벌 있으시죠? 네. 저희요? 네. 저희도 라이벌 네. 있죠. 예. 저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라이벌 적수가 의식을 없어요? 아니요 그런 게 적수가 아니라 의식을 안 하고 사니까 확실히 삶이 많이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활력소가 되는 것 같고 어느 예. 부분으로는 이제 활력소가 되었다가 네네. 어느 부분으로는 또 이제 이 라이벌의 존재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지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 또 같은 뭐 우리 또 직업 방송의 직업 프로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준마렐라든가 또 잠매거지 이렇게 진행하시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분들인데 뭐 이제 서로 MC니까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또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저를 라이벌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조금 슬픈 마음이 얘기네요. 예 슬퍼요. 네네. 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직장 안에서 라이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안에 나는 라이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많이 있고 또 선배하고도 나는 라이벌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라이벌을 가지게 되면 취업 활동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너무 낮은 상대의 라이벌을 고르는 것은 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 살펴보면은요,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랑 같이 공부하고 또 대학도 왔고 같은 학과까지 왔는데 이 사람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딱 나는데 보면 이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도대체 저 친구는 집에 가서 밤잠 안 자고 따로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나의 라이벌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마음속에 이 라이벌로 삼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어떻게 보면 낮은 상대보다 조금 높다 이런 상대를 일단은 좀 고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라이벌로 삼고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수준, 그다음에 준비 상황, 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이 내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뭐 나에게도 자기 개발이 되고 또 좋은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낮은 수준의 라이벌은 마음은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전이 진짜 없더라고요. 내 거를 계속 퍼주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좀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이렇게 라이벌, 그러니까 뭐 사실 그쪽에서 뭐 알든 말든 좀 이제 삼아야 되는데 네네. 우선 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요즘 세대 분들 특징이 서로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완성한 서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썼던 거, 제일 못 쓴 거 보여주고 이런 좀 특징들이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이 취업한 선배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오셔서 술을 좀 사주시면서 뭐 열심히 해라, 나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물처럼 큰 선물처럼 자기가 합격했던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딱 던져주고 가시는 이런 거 사실 문화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좀 없어지죠. 좀 이런 것들이. 네. 아무래도 요즘 그 선후배 관계가 좀 약해지고요. 또 이 취업을 하고 나서도 후배들이 잠정적으로 좀 경쟁자다. 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좋은 정보랑 내가 고생한 거를 굳이 후배들한테 줘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또 이렇게 경쟁하는 친구들, 라이벌을 가지고 서로 같이 서류를 좀 보여주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좀 뭐 오타라도 좀 수정을 해주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쓴 서류와 상대방 내 라이벌 친구가 쓴 서류를 좀 비교해 보면서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금방 딱 짚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좀 자기의 서류를 좀 고쳐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 그러면은 서로 좀 이렇게 서류를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그 방안이 되겠죠. 네네. 사실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이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는 이런 자기소개서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걷어서 그 인터넷에서 돈을 내고 다운받아서 이렇게 서로 뭐 베껴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진짜 합격한 서류냐? 절대 뭐 그거 믿을 수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자신의 뭐 이런 무용담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6, 7년 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한참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베끼면 저한테 서류를 갖고 옵니다. 봐달라고. 그럼 전 딱 읽자마자 정말 10초 만에 이거 어디서 베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티가 나나요? 확 티가 납니다. 뭐 제 눈에도 걸리는데 인사 담당자 눈에는 뭐 5초 안에 아마 딱 걸릴 거거든요. 네네. 좀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좀 서류를 비교해 보면서 업그레이드 나가는 방법, 이것을 찾는다면 서로 윈윈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좀 먼저 내가 퍼줘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일단 정보 내 것으로라고 막 꽁꽁 숨겨서 이렇게 싸매 놓지 말고 친구들에게 특히 라이벌에게 이렇게 퍼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는 더 진일보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은 그걸 보고 정보를 얻으면서 만들 때 나는 그보다 한 발, 두 발 더 앞서서 이제 진도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퍼주라고 하는데 또 라이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여줄 수 없어. 그러다 보면은 나도 정보에 어떻게 보면 정보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또 라이벌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면접도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되나요? 면접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같은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보는 것보다 또 다른 회사에 면접 가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벌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요, 기업에 대한 정보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기보다는 면접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생각, 자세, 또 면접에 임하는 이 태도를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면접 연습한다고 또 그 친구들끼리 또 같은 라이벌들끼리 스터디를 하다 보면 결국은 비슷비슷한 답변을 들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정말 핸드메이드형 이런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라이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시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좀 고독한 리더의 모습으로 이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요. 또 이 같은 회사에 지원을 한다면 아무래도 라이벌끼리 같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나 면접 스타일 같은 부분은 공유하는 정도로만 하면서 자신만의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사실 그 라이벌을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서류 합격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면접 연습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참 많습니다. 어떤 이 카페 같은데 보면은 서류 합격 발표가 나면 바로 올라옵니다. 같이 면접 연습해요. 같이 죽자는 그런 얘기가 그럴 되는데요. 필요가 없죠. 사실 제가 절대 이러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 적과의 동침 이거 통해 가지고 성공한 분들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요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자기랑 비슷하거나 뭐 어쩌면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습을 하는 것, 이거 실력을 늘리는데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며칠 있으면 싸울 적들인데 만나서 같이 연습을 한다. 스터디하고. 이게 일단 말이 안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그 다른 기업에 가서 보통 면접을 볼 때 보면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기에 눌려가지고 이 사람은 꼭 합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스터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킨 분들이 아니고 자기가 여러 회사에 면접을 다니면서 떨어지고 깨지고 혼자 연습하고 아까 뭐 고독한 리더 혼자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면접을 잘하게 됐거나 아니면 사실 뭐 이런 그 취업 지도를 받아가지고 어떤 스킬이 향상된 이런 분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거 그냥 뭐 돈 쓰고 시간 버리고 서로 그냥 신세 한탄하다가 끝나고 이런 거 사실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면접 때는 조금 더 이제 몸을 사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라이벌과의 관계가 이제 취업 전까지 잘 이끌고 나가면 분명히 윈윈이 되고 나한테도 큰 힘이 될 텐데요. 취업하고 나면은 사실상 이 관계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 생활의 애환을 술 한 잔으로 풀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또 한편으로는 좋은 술 친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문제는 이 라이벌 간에도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친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좀 가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라이벌이라는 게 취업 활동을 하면서도 있지만 사실은 회사,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라이벌 관계는 끊임없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라이벌의 긍정적인 기능을 잘 살리시다 보면 쉽게 지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라이벌 덕분에 이 긴장도 하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열정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가 실수를 범하면 함께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게 도리가 됩니다. 근데 협력하지 않고 서로 또 으르렁거리게 되면 대립 상태가 되면 일도 잘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고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들은 둘 다 아니야 라고 이제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라이벌 관계에 있는 친구가 작은 실수를 범했을 때 야 때는 이때다 이래가지고 또 막 공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그 평가는 나에게도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라이벌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취업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이어가시면 어떨까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 저도 이제 취업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사실 같이 지도를 받으면서 친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다 다른 기업에서 저도 성공적으로 취업을 해갖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실 아까도 뭐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뭐 결혼 문제라던가 뭐 장래에 대한 고민 이런 것 등이 사실 계속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또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 지도를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한두 번 정도 저도 가가지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또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좀 조언도 주고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라이벌이지만 결국은 친구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도 발전할 수 있고 계속 비교해 볼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그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라이벌이 필요하다.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라이벌을 좋은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참 큰 능력이고 네.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좀 요점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사적인 장소에서는 그러나 라이벌 능력을 인정을 하시고요. 여러 친구들 가운데 출중한 친구라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특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서로를 발전시키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라이벌이 있다면 나부터 멋진 라이벌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라이벌의 역사는 인류의 정신세계, 기술세계를 크게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라이벌을 찾고 또 만들고 긍정적으로 경쟁하고 또 이들과 친구가 되시면서 나를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라이벌을 통해서 좀 취업 활동에 적극적인 이 자극제를 한번 좀 만들어 보시는 것 오늘 한번 좀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신윤호 대표는 들었습니다. 저랑 자동차 라이벌이에요. 제가 바꾸면 또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취업앤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보다 풍성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취업앤 우리가 있다. 있다.